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가 단순히 이념이나 어떤 철학이나 세계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막 선동하고, 뭐 일본 제품 사지 말라니까 뭐 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고 여기저기 휘둘리는 거는 그건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만큼 어때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지난 시간 이후로 어떤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개개인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하냐 이거예요.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가 바뀌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개개인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구소련이나 저 중국이나 지금 북한을 봐요. 그들의 개개인의 삶을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왜 그래? 체제가 그러니까 그래요. 체제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우리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최대한의 무언가를 누리고 개발하고 뭔가 성장, 이게 있지. 우리가 사회주의나 좌파 공산주의 체제가 돼버리면 개인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없어요. 개인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인격 자체 개념이 없어버려요. 그냥 물질이나 기계로 다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결국은 이 좌파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는 개인과 세상을 완전히 어때요? 파괴시켜요.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후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봅니다. 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가 가족이 있고, 또 우리가 내 개인의 어떤 취미 생활도 있고, 이건 개인적인 삶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삶이 뭐예요? 그건 우리의 직장, 내 사회적인 어떤 위치, 내가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 인간은 이 두 가지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의 삶을 균형 있게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이라고요. 개인의 삶이 완전히 없이 일만 묻혀 사는 건 그거는 정상적인 거 아니겠죠. 반대로 어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맨날 자기 개인의 취미 생활만 하는 거, 이것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은 안 하고 맨날 낚시만 다니는 거, 이거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자녀도 잘 할 수 있는 한 잘 길러야 되고, 또 내가 사회생활 하는 거, 그것도 성실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그거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확실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단 모든 면에서 더 나아져야 돼요. 나아지지 않으면 그건 뭔가 잘못돼요. 그건 신앙생활 분명히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거는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체제가 바뀐다는 거, 만약에 우리 사회가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 좌파, 심지어 저 주사파들이 우리 사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동안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자유, 개인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이 삶의 자유가 서서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단 종교적인 신앙과 신념, 믿음이 제거돼 버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통, 미풍양식, 공동체, 관습, 가족, 도덕과 윤리적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서서히 이런 것들이 어때? 제거돼. 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체주의 사회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 사회가 아니라 그냥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좌파가 어떤 국가나 사회를 접수하게 되면 그동안 그 사회 속에서 개인과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누려왔던,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
전통, 미풍양속, 공동체, 관습, 가족, 도덕, 윤리적 가치가 어때요? 싹 제거돼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 체제로 바뀌는 순간 인간의 개인적 삶도 없어지는 것이고 사회적 삶도 없어져요.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속품에 불과해요. 부품이요, 부품. 그냥 갈아 끼는 것밖에 안 돼요. 저 북한 체제를 봐요. 우리가 북한 체제를 보면 딱 보는 순간 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이게 딱 보는 순간 그 생각 안 들어요? 저렇게 거지처럼 입고 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옷도 촌스럽죠. 그들의 노래도 보세요. 촌스럽죠. 그들의 방송 뉴스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지금 시대 저게 뭐냐.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차라리 조선 시대라면 더 낫지. 이거는 어중간해. 문화도 없고 문명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오직 일당 공산당 일당 통제. 그것도 주체사상 김일성 왕조를 위한 북한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인민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관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과연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가면 단 일주일도 못 살아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어때요? 개인과 사회적 삶이 지금 점점 파괴되고 있잖아요. 일부 특정, 흔히 얘기해서 이 좌파, 자기들은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이익을 다 챙기고 이번에 그 조국 사태를 봐요. 그거 봐요.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법을 초월해서 그냥 무법천지로 그냥 갖다 밀어붙이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사회가 어쩌고 균등하고 기회가 어쩌고 저쩌고 온갖 좋은 말 다 하죠. 그래서 지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자기들이 딱 정해놓은 어떤 틀, 정의, 공의 이 틀에다가 맞춰라. 이게 봐. 이게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이게. 이거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전체주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국가가 그동안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국 이후에 우리 국가가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 그 조부 세대로부터 피눈물로 이루어놓은 이 기반을 하나하나 다 허물잖아요. 원전도 해체하고 전혀 효율성도 없는 풍력 발전이니 태양력 갖다 한다고 온통 산과 강을 다 이상한 걸로 깔아뭉개고 아직은 이게 초기예요. 점점 더 이게 심해지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전통 양식도 이제 다 좋은 것들 다 사라져. 종교적 신념도 이제 그런 거 가질 필요 없다. 우리의 종교는 마르크스요, 레닌이요, 김일성이요, 김정일이요, 김정은이요. 북한이 지금 그렇게 하겠잖아요. 수십 년 동안.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서서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딱 두 계급으로 나눠요. 하나는 뭐예요? 지배 계급과 또 하나는 그 지배를 받는 계급으로 딱 나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사회는 다양한 계급이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사회가 어쨌든 좀 더 나아지고 발전적이 되는 것이고 더 뭔가 좋아지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순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완전하진 않으니까 인간 자체가. 하지만 저쪽 북한이나 저 옛날 구소련, 중국도 보세요. 중국도 여전히 홍콩이 저렇게 데모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자기들이 기존에 누려왔던 자유 체제를 저 중국 공산당이 자꾸 억압하니까 지금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더 심각해. 우리나라 더 심각하다. 그 대신 투쟁, 억압, 분출, 싸움, 대립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하냐면 속아내는 거야. 속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계속 대립시키고 싸움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투쟁해서 우리 사회를 어때요? 그동안의 우리 사회 정상적인 사회를 무너뜨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로 만드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더 시간이 가면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개인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국가가 완전히 그들을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직장도 배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배치하잖아요. 배치하잖아요. 너 여기 가. 너 이쪽으로 가. 너 여기서 일해. 개인의 창의성이라는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그랬잖아요. 어디 공장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뭐 창의력이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내 개인의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국가가 여기서 일해 그럼 거기서 평생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배급제도 하고. 근데 북한 체제가 그러다가 그 90년도 이후에 국가 체제가 무너져. 공산당이 이제 더 이상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 체제가 돼버렸잖아요. 무너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장마당이 곳곳에 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공산주의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옛날에 80년도까지는 90년도 초반까지는 북한은 어때요? 진짜 공산당이라는 저 북한의 저 체제가 모든 걸 다 보장해 줬어요. 그 탈북자들의 수기를 읽어보면은 90년도 이후에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이제 북한 체제가 그 전에 국가가 보장하던 그걸 이제 그때부터 다 사라졌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정쩡한 거예요. 어정쩡한 거지. 북한은 장마당도 있고 공산당도 있고 더 밀어붙여서 이제 공산당이 무너져야죠. 김일성 체제가 이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서 이제 저것이 아주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런 북한에 대한 환상과 열망을 가진 이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는 순간부터 어때 우리나라가? 지금 체제 자체가 변하니까 사회도 지금 변하잖아요. 사회도. 때가 어느 때인데 버스나 이런 온통 여기다가 뭐 일본 가지 마라, 일본 제품 사지 마라 스티커 붙여놓고, 그리고 교육도 그래요. 교육도 어제 표창원이가 말한 것 중에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육 체제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교육 체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교육 체제, 수신이 뭐 이런 것들 이거 전부 가진 자들을 위한 체제예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싹 없애버리고 옛날 70년대 80년대처럼 그냥 대입고사 딱 그거로만 하면 돼요. 대학이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도록. 근데 보세요. 지금 흔히 얘기해서 머리 좋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공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싹 없애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평등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들 자식들은 평등하지 않은 최대한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유학도 갔다 오게 하고 편법으로 온갖 별짓을 이번에 아주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사회가 그런 두 계급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초기야. 정말 이게 초기란 말.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정말 이대로 가면은 우리 사회는 두 종류 계급밖에 없어요. 위에서 지배하는 체제하고 밑에서 노예 체제들이 있어요. 위에서 지배하는 체제가 뭐가지? 주사파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물을 먹은 애들이, 그런 게 머릿속에 든 애들이 지금 그렇게 이 나라를 앞으로 더 총치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는 이 개인이라는 사람들 이제 다 없어지는 거야. 개인이 어디냐, 개인이. 개인이라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이 통치하게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계를 보면 개인이 없어지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사회 국가의 부속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심도 없죠. 존경심도 없죠. 그냥 부품이에요. 부품. 쓰다 버리는 거 부품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럴 경우 우리 신앙도 어때요? 신앙도 있으면 안 돼요. 신앙도 없어야 돼요. 신앙을 가지면은 어때요? 충성의 대상이 나눠진다고 여겨지거든. 충성은 오직 국가와 당에 충성해야지 하나님이 어딨냐? 왜 하나님에게 가서 예배드려? 왜 하나님에게 가서 충성해? 이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를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있으면 충성의 대상이 둘로 나눠진다고 보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면 안 되거든. 무조건 공산당, 일당 독재에다가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아직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중국의 자유가 없는. 그냥 약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관리하고 조금 더 성장할 것 같으면 또 누르고 그렇게 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다 이런 게 서서히 어때요? 조금씩 지금 어때요?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피부에 못 느끼지만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피부에 느껴요. 근데 그때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늦어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게 뭡니까?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얽매이자 억압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근데 이 체제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가 서서히 하나하나 제거가 되고 없어져 버려요. 이제 자기가 선택할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기 어려운 사회는 이런 전체주의,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야말로 사람이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 그런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걸 몰라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역사를 공부해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이런 자유를 누렸어요? 얼마 안 돼. 100년도 안 돼요. 기껏해봐 7, 80년밖에 안 된다고.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노예의 역사죠. 종속의 역사죠. 또 일본의 지배를 받는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대라고 100년도 안 된다. 100년. 근데 지금의 이런 젊은 세대는 이게 원래 이렇고 앞으로도 이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사파 정권 저렇게 막무가내 해도 나는 이번에 사태 때 한 가지 대학가에서 얘들이 참 아직도 문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직도 이 체제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한 개인의 일탈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이 비리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체제가 그렇게 만드는 거랍니다. 체제. 개인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양성되는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내가 볼 때는 아직 대학생들이 얘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아직도 내가 볼 때는 생각이 없어요. 아직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회주의나 주사파, 전체주의 이런 독재, 공산주의 체제로 가면은 그때는 숨도 못 쉬어요. 숨도 못 쉰다. 지금 그런 체제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법무장관이 되겠다는데 그거를 사실을 반대를 해야지. 그 딸의 비리 갖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는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아니 아직도 얘들 우리 대학생들이 이 세상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이도 진짜 문제가 뭔지를 이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정말 영악해서 여러분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청렴결백해요.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청렴결백하다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 주사파 그룹에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쟤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니까 쟤들이 만드는 체제도 좋을 것이다. 착각할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천만다행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막장으로 개판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저 인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게 숨통이 튀어져서 뭔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조국이 청렴결백했다라면 어떻게 뻔했어요. 진짜 더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 진짜 우리 사회는 한순간에 그냥 그래서 공산주의자나 이 사회주의자도 진짜 제대로 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청렴결백해. 깨끗해요. 돈이나 이런 거 전혀 그런데 흠이 없어요. 공산당 인물 전질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주사파 이 586, 386 요 세대들은 아주 더 악한 놈들이야. 모든 걸 자기들이 다 헤쳐먹으려고 그러고 권력도 다 쥐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건 정의가 아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다. 자기들이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야비해요. 그러니까 더 얄미운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것도 중간 단계예요. 저들을 넘어선 또 다른 그거보다 훨씬 더 지독한 이 자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개인과 사회적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파탄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국가를 어때요? 공장국가, 노동국가, 협동조합 국가로 만들어버려서 지배하는 자와 일하는 자 딱 두 종류만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농장이 돼버린 겁니다. 질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은 결국 우리의 종교적 믿음과 신앙과 신념도 결국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안 오지만 반드시 이대로 더 가면 이제 이런 것까지도 손을 봅니다. 그거는 우리 앞에 있는 역사가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설마 그러겠냐? 아니에요. 그럴 일 없어요. 인간은 변하질 않아요. 인간은 좀처럼 안 변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내 개인의 자유로운 삶과 내가 하는 사회적 자유의 삶이 지금 우리 사회의 주사파나 좌파 운동권들이 지금 점점 침해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인식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정말 중요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자유롭게 걷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내 개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 이거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호의적이고 역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향은 이건 너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내가 그걸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성향을 볼 때는 이게 좀처럼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에게서 신앙의 자유도 점점 더 침해가 올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도를 정말 신중하게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직도 심각성을 그렇게 크게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크게. 네, 아직도 뭔가 좀 여유가 있다는 생각 갖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시간이 가면은 점점 더 서서히 더 목을 조여요. 개인의 목을 조여요. 그래서 그 개인이 완전히 죽여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개인과 사회적 삶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노예 국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회적 계층도 없어요. 오직 지배하는 계층과 지배받는 계층,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냥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것처럼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체제가 바뀌는 것은 개인이 파괴되고 개인의 삶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이런 심각성을 이해할 것이고, 그걸 전혀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일에 그냥 막 호들갑을 떨고 문제의식만 느끼겠죠. 근데 그러지 말고 내 개인의 삶과 자유가 파괴되는 지금 시대라는 거,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온다는 걸 좀 알고 우리가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고귀한 것들을 파괴하는 이런 정치적 이념, 그런 체제, 그런 사회, 국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한 세계가 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